이번에 이제 그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죠.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과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화영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 또한 맞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그냥 이재명의 운명인지 깜빵으로 갈 운명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지금 형사 11부였죠.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분이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형사 11부입니다. 그 형사 11부에서 이화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9년 6개월을 때렸고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 검찰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기소는 하지 않았고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민주당이 지금 171석인 그런 상태에서 뭐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쉽지 않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이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부 또한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형사 11부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처럼 딱딱딱딱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게 6월 12일 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바로 이제 다음날 6월 13일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고 재판부로 이재명의 사건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 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팝콘만 먹고 있으면 되죠. 뭐 제가 팝콘 뜯을 테니까 여러분도 옆에서 같이 드셔도 되고. 당연히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뭐 안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재판부였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다른 재판부였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공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같은 판사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판사인데 똑같은 판사님께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유죄 선고를 하고 공범관계라고 하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죄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냥 뭐가 된 것이다. 시간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발광하고 있고 어떻게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이따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법원의 전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종편 방송에 나가 가지고 할 때도 옆에 계시는 그 여자분께서 민주당 쪽의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부랑 검찰이 무슨 뭐 한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근질근질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반박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발언 기회가 안 와가지고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참고로 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형사 14부랑 형사 11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이 부패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형사 11부가 될 확률은 몇 퍼센트인 겁니까? 두 개 중에 하나니까 50%인 거예요. 50%. 50%를 가지고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딨냐 이거야말로 뭐 사법부의 지금 뭐 농단이다 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온종일 막 걸어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할 위기도 있고 누가 가다 막 좁혀버릴 막 그런 가능성도 있고 수많은 확률이 있는데 50%를 가지고 막 그렇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막 100개가 있는데 재판부가 뭐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필이면은 이화영에 대해서 1심 유죄 선고를 내렸던 형사 11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도 이재명을 버리는구나. 막 깜빵 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정도가 됐으면은 약간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가지고 발작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만 진짜 뭐 돌아가실 것 같아. 하도만 발작 일으킬 게 많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재명의 저승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이재명과 약간 의도치 않게 악연 아닌 악연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은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 한 가지 좀 저희 첫 번째 거 띄워주시면은요. 지금 이제 보시는 사람이 바로 은수미입니다. 살벌하죠, 그쵸?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살벌한데 은수미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은수미가 이제 이재명에 이어가지고 바톤 터치해서 성남시장을 맡았던 사람이 은수미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조폭 깡패랑 연관이 돼 있다라는 논란이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조폭 깡패라고 하는 게 코마 트레이드 성남이 이제 그 국제 마피아파 그쪽이랑 이제 연관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수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속까지 됐어요. 뭐 때문에?
성남시장 선거 기간 동안에 모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랑 그다음에 차량 렌트비가 됐거나 뭐 휘발유 비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수미한테 그런 식으로 기사가 됐거나 자동차가 됐거나 휘발유 값이 됐거나를 지원해 준 사람이 또 하필이면 누구라는 거예요? 코마트레이드. 그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많이 쓰시는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 제품. 그 샤오미 제품을 국내 총판을 맡고 있던 곳이 코마트레이드고요. 그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이름이 또 누구예요? 이준석입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이준석이 말고 풍채 좋은 이준석이 말고 이분도 풍채가 좋긴 좋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또 하필이면 또 이준석이고 또 하필이면 뭐예요? 하필이면은 국제 마피아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라 현실판이라고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수라 영화 보셨죠? 그거 저거 뭐야 저 누구야 그 황정민이랑 저 누구 정우성 나오는 거 그거 다 보셨죠? 그렇죠? 괜히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님께서 아수라 그거 찍어가지고 언제 자기가 찍힐지 모르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다음 버전으로 이제 서울의 봄인가 그거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좀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커리어를 갖다가 아수라 그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은수미에 대해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하신 분이 또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이재명의 저승사자 신진우 부장판사였던 것이죠. 은수미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나왔던 것도 기가 막힙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운전기사를 이렇게 지원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우리 은수미 전 성남시장께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남경찰서 소속의 김모 씨한테 청탁을 갖다가 들어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라는 거죠. 무슨 영화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그 김모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관인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 또 다른 경찰관이죠. 그 사람의 인사청탁을 또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았었는데 우리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에 이제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도 시켰죠. 그렇죠? 당시 이제 이렇게 일갈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신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 이거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나올 재판 그 판결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은수미였던 것인지 이것만 지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이재명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수미가 이재명 판박이로서 그런 식으로 해먹어가지고 구속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루트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은수미의 루트 그대로 이재명에 따라가겠죠.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법정 구속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진우 부장판사의 두 번째 또 이재명 저승사자다운 면모가 뭐였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유명한 대장동의 김만배, 그다음에 성남시 의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성남시 의장 최윤길 이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최윤길 같은 경우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굽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다음 사진도 바로 보여주시면은요. 그때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신 부장판사가 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요 얘기도 그대로 지금 보니까 누구 얘기가 될 겁니까? 우리 이재명, 리짜이밍, 우리 제메이햄 그 얘기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건의 지금 이제 판결을 봤었을 때 신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뭐를 강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책무와 책임감. 그래서 두 개의 지금 판결에서 전부 다 등장했던 워딩이 뭐였습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끔찍하긴 하지만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재명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면 안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투명해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게 원래 이재명의 특징이거든요. 공정과 투명성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 아예 그냥 공정과 투명성을 파괴하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인데 정확하게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참 이제 운명의 장난인 거죠. 그렇죠? 은수미 날려버려, 김만배 날려버려, 최윤기 날려버려 그랬던 사람한테 하필이면은 재수 없게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 이재명한테는 재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그냥 운명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어떤 상태이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기피를 할 것이다. 서울로 지금은 이송을 하자. 차라리 뭐 서울로 이송할 거면 서울 구치소로 이송을 하든지 서울로 이송을 하자 기피제로 활용을 할 것이다 막 별의별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당혹스럽다 당황스럽다 이 얘기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기피 신청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 받아들여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금 법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이화영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그냥 9년 6개월 선고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뭐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이제 뭐가 있을 거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판사 자체가 기소가 된 사람이랑 이익관계가 있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삼촌이다. 뭐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제 좀 기피 신청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안 되고 단순히 그냥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다.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범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유죄를 내렸으니까 이재명한테도 유죄를 내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은 이거는 김명수의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까지 오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기피 신청을 한다면 어떤 효과는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재판 지연 효과 정도는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재판 지연하고 김호중 씨 또한 마찬가지로 사법부 농락해달라고 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 테니까 이쯤 됐으면 그냥 서울 구치소로 이송해라. 뭐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지 말고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셔라. 이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뭐 운명이죠, 그렇죠? 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저승사자로 사법부의 이름을 남기실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판사로서의 명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한번 요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